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우메나의 설광입니다. 오늘 5월 12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이고요. 밤이죠. 어제 5월 11일 아주 중요한 협상이 있었죠. 미국과 이란 간의 4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4차. 많이들 궁금하실 테고요.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만, 기다린 것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3차와 거의 비슷한, 매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유용한, 의미 있는 협상이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 5차 회담이 곧 날짜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또 오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오는 보도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주 유용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즉 이란의 입장,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을 서로 더 친밀하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보도는 미국과 이란이 거의 협정으로 갈 것이다. 합의를 하는데 동의를 했다. 합의할 것이다.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빙성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제 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협상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협상이 아직 결렬되진 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분위기는 좋다.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그런 양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아주 이제 근접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양측이 좀 부정적인 얘기 같은 것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건지, 어려운 점이 뭔지, 유용한 것은 또 뭔지,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헬로메나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점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핵 농축, 위트코프 미국 대사는 계속해서 이번 3차, 4차죠. 4차 회동 전에 이란의 핵 농축은 불가능하다. 이란의 핵 농축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해서 어제 11일 협상이 좀 어둡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전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매번 위트코프 대사 특사가 발언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은 3.67% 정도의 우라늄 농축은 허용할 수 있다. 어떤 민간 차원의 그런 낮은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가동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바꾼 바가 있죠. 이미 협상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일 협상 전에 또 강경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 하나의 힌트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농축을 허용할지 하지 않을지 지금 아직 입장을 정리 못했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발언이 상당히 이제 신빙성이 있을 것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뭐, 이거보다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제가 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축 우라늄, 이게 왜 중요한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연계되어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미국이 민수용 핵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로이터 보도가 났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났다고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사우디가 원전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사우디 원전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우디가 직접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제가 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농축 원전 회사가 들어와서 직접 농축 우라늄을 농축해서 원전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우라늄을 그냥 제공할 것인지, 즉 사우디 기술자들에게 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지식을 전해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우디 기술자들이 아예 그냥 본인들이 농축을 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이거와 저 이란 문제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란이 3.67%의 농축 우라늄을 농축을 허용한다면 사우디에도 당연히 그 정도는 사우디 기술자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즉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근데 이란에게 전혀 이제는 농축할 수 없다. 우라늄 농축은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란에게는 우라늄 농축은 없다라고 한다면 사우디에게도 역시 똑같이 사우디 기술자들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이게 막 다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란에게는 3.67%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는데, 사우디는 안 된다. 오로지 미국 기술자들만 농축 우라늄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된다면, 사우디가 상당히 이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부분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허용한다면 몇 %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머지 핵시설에 대해서는 디스맨틀링을 할 것인가? 완전히 제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남겨둘 것인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결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양측 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 탄도미사일 내용이 의제가 아니라면, 유일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핵 농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60% 정도 농축된 우라늄을 전부 이란 해외로 반출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남겨둘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양측 간에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거리를 제한해야 된다. 미사일 사거리 개발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 측에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란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죠. 농축 우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가 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합의점, 근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다만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조금 더 다음 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팀은 함께 합류하지 못했고요. 다음 5차 회동에서 아마 기술적인 문제를 직접 대화를 나눌 기술팀이 함께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입니다. 13일 사우디를 방문해서
중동 순방에 나서고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를 방문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빠져 있고 계속 새로운 소식은요. 이 방문에 지금 누가 초대를 받았냐면요. 아흐마드 시아라, 즉 시리아의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흐마드 시아라가 초대를 받았고 마흐무드 아바스도 초대를 받았어요. 팔레스타인 PLO 의장, 즉 자치정부 수반이죠. 마흐무드 아바스. 사우디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마흐무드 아바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초대를 못 받았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나온 아주 놀라운 속보인데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 중에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보도는 좀 신빙성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이 일단 이번 회담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바스 수반도 만날 것이고 아흐마드 시아라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GCC 국가들만 참여하는 이제 정상회담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다 중동 문제의 핵심 가장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두 사람이나 더 오고 있고 중요한 건 나타냐후는 빠져 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상당히 이번, 트럼프의 정상회담은, 이스라엘에게 큰 외교적인 타격이다. 외교적 실패다. 외교적,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방문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을 초대를 받았고, 아흐마드 시아라도 초대를 받았는데, 나타냐후 총리를 초대를 받지 못했고 가장 큰 이유는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자지구 전쟁이 안 끝나기 때문에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냐후 총리와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대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 상당히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 뒤에서 즉 하마스와 다시 한번 직접 인질 협상을 했었고요. 물론 이스라엘은 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없었고 개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알렉산더라 그러죠. 이 사람을 인질인데요. 유일한 지금 미국 시민권자 인질입니다. 오늘 지금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5월 12일 현지 이스라엘 시간 6시 반에 하마스가 한 명을 풀어줍니다. 인질을. 근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협상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이스라엘에도 역시 큰 외교적인 타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전에 이미 한번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다가 이스라엘 측에서 상당히 이제 격앙된 분위기였고 그래서 담당자를 미국으로 일단 송환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하마스랑 직접 협상을 하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자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 성공했어요. 그래서 오늘 현지 시간, 이스라엘 시간으로 이단 알렉산더가 풀려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마 이게 또 하마스와의 나머지 인질들을 석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흐마드 시아라는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시리아 제재도 풀고 그 다음에 시리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과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미국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지금 대화 주제가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다마스커스에 트럼프 동상을 만들 수도 있다.
아주 뭐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시리아와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마스커스에 트럼프 동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진전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완전히 지금 새로운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 다음 또 카타르가 또 아주 놀라운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함에 고마움, 감사함을 표하면서 전용기 보잉 그러니까 에어포스 1이죠. 전용기를, 최신 전용기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타고 오는 이 전용기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전용기를 지금 선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뭐 뇌물 아니냐. 카타르가 바치는 뇌물을 그냥 지금 백악관에서 그냥 받는다고 한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이게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전용기를 선물로 받는 것 자체가, 그러면 카타르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그런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할 수 있냐? 뇌물까지, 거의 뇌물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전용기, 보잉 전용기까지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국제 관례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금 그런 비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히 이제 걸프 국가 방문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여러 가지 지금 대형 사건들이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계속 이스라엘 언론은 물론 국제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방문하죠. 아랍에미리트 방문하죠. 특히 사우디 방문해서 아마도 사우디의 민수형 핵 원자력 발전소를 원전 건설을 승인할 것인지, 거기서 선언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지어주기로, 그 다음에 허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관련해서도 미국의 최신 무기를 사우디에 공급해 줄 수 있다,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우디는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원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의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상호 방위 조약은 의회 상원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의 어떤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가능성을 선언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우디는 계속해서 미국을 붙잡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챙길 건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다음 무기 계약은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1,0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대신 MBS는 미국의 6,000억 달러, 그보다 훨씬 많은 1조 달러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미국과 사우디 간에 상당히 지금 미럴 관계,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대단히 지금 빠르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가까운 관계이지만, 사우디가 이제 최신 무기도 먼저 받고, 원래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 주기만 했었던 무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약속이 되면요. 그 다음에 방위조약 비슷한 수준의 사우디와의 어떤 미국과의 방위조약, 그 다음에 민수용 핵개발, 그 다음에 최신 무기 제공. 야, 이런 것들은, 정말 사우디가 오랫동안 원했던 것인데, 이번에 패키지로 한꺼번에 다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사우디를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지금 뭐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규모,
그 다음에 어떤 의제가 나올지 다 지금 국제 언론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중동 방문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 즉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화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죠. MBC입니까? 거기에서 쓸데없는 wasteful, useless 전쟁을 하고 있다. 인질 석방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나타냐후는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은 useless다. 이렇게까지 지금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요, 대단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나타냐후 총리와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긴장돼 있는 거 아니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제 보도도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관계 정상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뭐 거기에 대한 대가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좀 제시를 했다면 관계 정상화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가자지구 전쟁이 전혀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더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쳐 있고 실망해 있고 아주 격앙돼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상당히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이란 문제 역시도 이스라엘이 전혀 지금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원하는 의제들이 전혀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는 나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동 순방 이후에 나타냐후 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번 결과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 아니면 뭐 힘의 균형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 걸프 중동 순방 기간 중 계속해서 걸프 국가들은 전쟁을 끝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나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야 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란 핵 협상 문제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타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가장 지금 격양되어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운한 부분. 첫 번째, 후티와의 전쟁을 일방적으로 끝내버렸어요. 왜냐하면 후티가 이란이나 오만을 통해서 미국에게 더 이상 미국이나 서방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후티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어딜 때렸습니까?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후티가 쏜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것은 괜찮고 미국 선박을 공격하는 건 안 된다. 뭐 전혀 지금 이스라엘 고려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후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나타냐후 총리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서운한 이유이죠. 그 다음에 전혀 지금 이란 문제에 있어도 나타냐후 총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협상, 이번 중동 순방에서도 나타냐후 총리는 전혀 지금 어떤 대화의 채널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미국이 이 하마스와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지금 나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외교력의 부재,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외교적 마찰, 코드가 맞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지금 상당히 입지가 좁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전국을 끌고 갈지, 그리고 나타냐후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번에 인질이 다른 나머지 인질이 풀어내지 못한다면, 하마스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규모 군사작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도 또한 실제로 그렇게 전개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3일 이후에도 즉 순방이 끝날 이후에도 어떠한 하마스와의 어떤 협상의 돌파구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가자 지구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다시 한번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저희가 팔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설명드렸습니다. 이란 협상은 계속 되고 있으나, 그러나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을 지금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순방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의 어떤 중요한 합의 내용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카타르도 만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흐마드 시아라, 그다음에 마흐무드 아바스, 이런 중요한 정치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중요한 선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주시해서 살펴봐 주시고 모니터링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속의 중독을 보는 창, 오늘 이번 주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